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주말 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에도 여기저기 수해가 났습니다. 강남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2011년에도 2013년에도 물난리가 났었죠. 그때 반드시 고치겠다는 서울시장의 말을 들었는데 그동안 뭘 했을까요? 그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번 서초동에 온 비는 물난리가 나기까지 36mm에 불과했습니다. 도림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까지 관악구에 온 비는 불과 61mm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쓰는 서울시가 도대체 왜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걸까요? 생색이 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서울시장이 야당 출신이었다면 그 잘난 시민단체들부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러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이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화면을 배경으로 집권 세력 의원들이 모여 파한대소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방송 말미에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권력을 즐기는 것도 적당히 하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권력에 줄선 의원들이 민낯, 말하자면 권력이 민낯이 드러났는데 이쯤 되면 꿀 한 잔 사주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황운하는 KBS 라디오에서 그 사진 보도가 언론의 악의적인 조작으로 보느냐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그 시간에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 무언가 즐거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역구에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었다면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파한대소는 할 수 없었겠죠. 아니 그런 모임에 참석할 여유조차 없었겠죠. 그런데도 그걸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권력의 민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으로 잣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속된 말은 이 권력을 상징하는 말처럼 되었습니다. 아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처럼 되어버렸죠. 몇 개만 제가 더 짚어볼까요? 굳이 작년 조국 사태까지 그 설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로남불 사례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집이죠.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신문도 온통 그 문제로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부터 그렇습니다. 서울 대단지 26만 가구의 전세 매물은 454건. 서울시내 2층 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8곳을 전수조사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전체 26만 5,842가구 중에 불과 0.17%만 전셋집으로 중개업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아예 없는 것과 같죠. 어쩌다 나오는 전세는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당연합니다. 권력이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았기 때문일까요? 집값 오른 게 불로소득을 노리는 집주인들 때문이라는 권력자의 인식이 상황을 이처럼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애국자처럼 여기더니 이젠 공적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권력자들의 내로남불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들, 비서관들 그리고 장차관들이 다 주택자들로 구설수에 오른 거죠. 결국 지난달 말까지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런 최후 통첩 같은 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못 지킨 장관만 8명입니다. 청와대 비서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때 강남구와 잠실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물러날 것처럼 알려졌다가 잠실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데 김 수석처럼 많은 공직자들이 아파트와 자리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에 부동산 햄릿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냐 청와대 수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패러디로 이 나라 권력 신부의 내로남불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으면 1일이죠. 토요일 아침부터 호우특보가 내린 서울 여의도에 오후 4시 30분 2,000명이나 모여서 신발을 벗어 하늘 높이 던졌겠습니까?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그분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그 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신발이 날았다. 이 판에 언론에 흥미로운 내로남불 기사가 났습니다. 주인공은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녀는 요즘 나도는 신조어 금불 분리론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금융과 불로소득을 분리한다는 금불 분리론입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금지해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지난 18일부터 4차례나 페이스북에 금불 분리론을 올렸습니다. 예컨대 이런 글입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을 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 바로 이 말이 이 나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 아닌 게 있긴 한가요? 그녀는 또 이런 말로 국민을 두 편으로 갈랐습니다.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읍시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에 서민은 좌절. 정말 선동적입니다. 그런 그녀가 과연 서민의 편에 섰을까요? 그녀가 2009년 5월에 산 여의도 주거겸용 오피스텔 31평짜리는 당시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것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지금 2배가 되어서 약 6억 정도 한다는군요. 대출 최대치인 50% 1억 4천만 원 정도 대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인 1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녀는 매달 165만 원의 월세를 받은 걸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결국 그녀 스스로 불로소득을 자백한 셈입니다. 은행 대출로 집을 사서 월세도 받고 집값도 올랐으니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눈으로 보면 범죄이며 그녀가 바로 공직이 되는 겁니다.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녀의 논리가 맞다면 아등바등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서민을 자신이 먼저 배신했다는 걸 그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이러니 정부의 선전선동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당장 경제폭망의 천도론으로 레임덕을 막으려 하지만 계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처음 천도론을 내놓았을 때는 집값을 잡겠다는 선동에 혹했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습니다. 그게 선동, 데마고기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챈 겁니다. 반대 이론이 더 많아진 것이죠. 갤럽이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 이전에 반대가 49%, 찬성은 42%입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43대 44%였죠. 정부가 여론전을 주도했는데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도 권력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여론은 다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믿겠죠. 히틀러의 선전을 전적으로 책임졌던 괴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죠.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지금 딱 그대로입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사태로 서구 G7 국가들의 경제가 추락하자 한국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며 경제 상황을 공개리에 호도했습니다. 당장 2분기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 초중반 성장 전망을 비웃으며 마이너스 3.3% 후퇴를 기록했죠. 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1분기 마이너스 1.3%의 연속 추락입니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무려 16.6%나 격감을 한 겁니다. 이 수치는 1963년 이후 56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악의 성적표라고 하는군요. 그나마 반도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긴급재난지원금 등 선거전으로 퍼부은 재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황한 한국은행은 계속 전망치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수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 5월이죠. 마이너스 1.8%로 다시 수정하더군요.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전망조차 잘 마사지해서 나온 장밋빛 전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반도체와 IT, 바이오를 제외하면 모든 산업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제조업을 비롯해서 실업자가 사상 최고로 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총선 전에 말씀드린 마이너스 2%대 중반도 지키기 힘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종부세 폭정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폭 줄은 정도가 아니죠.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부터는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테니 세금으로 아무리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는 문 대통령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하긴 홍남기 부총리는 중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가 2분기 3.2% 성장으로 돌아선 걸 예로 들며 우리도 중국과 유사한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상황을 모르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낙관에 빠진 분이 경제수장을 맡고 있으니 그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중국은 무려 14억 인구죠. 그래서 내수만으로 얼마든지 반등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무려 중국의 2배 반인 44%나 되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V자형 반등을 이룰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4차 추경을 해서라도 또 돈을 뿌려서 소비를 늘리려고 하겠지만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 몰핀 주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 부채만 더욱더 늘려서 벽만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죠. 도대체 홍 장관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이 68.7%까지 감소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이 심기를 헤아려서 일단 내실을 보는 겁니까?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 참모들은 중국의 예는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싱가포르나 대만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2분기를 보낸 대만이나 싱가포르 정상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선방했다는 식으로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권력의 몰림치, 권력의 후한무치, 권력의 내로남불이 무섭습니다. 그들이 뻔뻔함에 정말 신물이 납니다. 성추행으로 자살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예우와 수많은 찬양 애도로 포장하더니만 백선엽 장군은 끝내 친일 부역자라는 팻말을 장례 후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정치적으로 부활시키고 그 반대로 부관 참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권력을 바치고 있는 국민은 누구일까요? 진보 원로학자죠. 최장집 교수는 6월 말에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했다는 말씀은 조금 틀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심동체였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창밖에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 땅의 죄악을 모두 다 씻어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